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 방송은 아프리카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제 얼굴 별로 잘생긴 건 아닙니다만은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접속하셔서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혹은 국민TV로 검색하시면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주소창에다가요 /du028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신문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박배천가로 도배된 신문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북회담에 대해서 북적 책임론을 아주 광분하면서 떠들고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적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됐는데요. 이명박 때부터 다시 과거를 하기 시작하더니 박근혜 정권 들어 그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오늘의 라디오 비평도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될 겁니다. 자,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전적 사고에 젖어 있는, 그리고 남과 북을 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극우 보수 언론들은 그야말로 박근혜 편들어주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를 해야죠. 그나마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의 칼럼은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수 우익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의 칼럼 치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의 칼럼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지만 이것을 첫머리 칼럼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변화무상한 남북관계라지만 어렵사리 합의된 대화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산되다니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크다. 수석 대표의 격이 발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대표의 격을 중시하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천명했다. 지당한 말이다. 형식은 대표의 격을 맞추는 예의에서 시작된다. 유교 사상에서도 나를 넘어서 예를 실천하는 극기복례가 우주적, 국제 간, 개인 간의 조화를 위한 핵심적인 절차라고 가르친다. 공산주의 혁명한다는 사람들의 나만 옳다는 물에는 혁명이 사라진 지금도 정신 착란으로 살아남아서 도처에서 말썽을 부린다.
김정은 특사로 중국에 간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용해가 군복 차림으로 설치다가 그 무례함을 엄하게 지적받고 시진핑 만날 때 인민복을 입은 일화는 그들의 무례에 제동이 걸린 드문 사례다. 네. 뭐 한계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중앙일보의 환경을 일단 이해해 주죠. 김영희 대기자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도 이런 배경에서 타당하다. 아마도 박 대통령이나 그의 참모가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말에서 힌트를 얻은 게 아닌가 싶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고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형식의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은 칸트의 말의 앞부분만 반영한 것이다. 칸트는 내용과 형식의 조화, 일치를 강조한 것인데 박 대통령은 형식의 중요성만 과장되게 강조하고 있다. 내용의 진정성이 형식에 반영된다는 점이 무시됐다. 남북 관계에서 형식의 지배를 받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생존 문제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싶은 고령 이산 가족들의 인간적인 소원의 문제가 아닌가. 고상한 철학적 언사로 덮고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다. 네, 바로 이 얘기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지만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한 겁니다. 역시 칸트의 말이기도 하죠. 정말로 형식의 지배를 받는 내용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생애에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이제 이산 가족들도 나이가 7순 8순 다 됐어요. 1950년 남북전쟁에서 이산 가족이 된 사람들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10살인 아이들도 77순 노인네들이에요. 이제 정말 10년, 20년만 지나면 이산 가족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강경책도 아니죠.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없었습니다. 무대리식의, 무대리 하면 무대리 팬들한테 욕먹겠다. 여하튼 이명박의 대북 정책 공백 때문에 사실 노인네들에게 5년은 금쪽 같은 세월입니다. 자라는 세대들에게 5년은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칠순 노인네들에게는 70살하고 75살, 75살과 80살이 또 다릅니다. 한 해가 지날수록 점점 주변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드문 시대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이른바 노령층의 지지를 얻고 당선됐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형식, 격 때문에 뒤집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인 거죠. 격의 문제도 까다롭다. 우리가 북쪽 수석 되기를 희망하는 부총리급의 실세인 노동당 통전부장 김양건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통일부 장관의 격이 떨어지고 우리 통일부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너무 자격 미달이다. 남북한의 지배구조가 달라 총리급이나 부총리급이 아닌 한 격을 수평으로 맞추기가 어렵다. 대화를 위해서 한쪽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국력에서 약자인 북한보다는 압도적 강자인 한국이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만나서 대화를 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네.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통일부 장관의 직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가 대북 정책의 실세인가 하는 점인데요. 우리 통일부 장관이 실세냐 실세가 아니냐를 북한이 판단하려면은 대통령이 그의 정책권위, 즉 통일부 장관의 정책권위를 얼마나 수용하느냐,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통일부 장관 하는 꼬락선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얘기했다가 청와대에서 틀어버리면 바로 그냥 꼬리를 찰싹 내립니다. 외교의 당사자, 북한이 보기에 통일부 장관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정말 그런 식의 통일부 장관이라면 국장도 너무 과분하다, 부장 보내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 통일부 장관의 실제적인 위상은 형편없게 짝이 없습니다. 김영희 장관의, 김영희, 이분이 장관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김영희 대기자의 지적처럼 지금부터라도 통일부 장관의 존재감을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실실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사실 이게 맞아요. 통일부 장관 뭐 하던 사람인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통일부에다 낙점을 했으면은 코딱지만한 전문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맡겨야지. 예? 만기 칠남이라고, 물론 이것도 전제군주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깨알 지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일일이 지시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 재량을 발휘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작살나는데.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자, 북한의 속셈 한번 봅시다. 북한은 하고 싶지 않은 남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억지력 강화, 유지가 확인되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여 김정은의 입지는 극도로 축소되었다. 중국에 의한 북핵 불용의 의지는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확인될 전망이다. 김정은으로서는 대외적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로 중국을 무마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대내적으로는 체면을 지키는 선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싶다. 그래서 남북대화에 응하기는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모래판에 끌려 나온 씨름꾼처럼 삿바 싸움으로 시간을 끌려다 판을 깨고 말았다. 네. 이게, 말하자면은 합리적인 보수의, 시선에서 해석된, 현재 남북관계의 실상이라고 보겠는데요.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물론, 이 외교회담이라는 것은 최소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의미 있는 대화는 불가능하죠. 근데 북한이 이 경문제로 다투기 전에 경문제로 남한이 그야말로 고집을 부리기 전까지는 북한은 나름대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왔다고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대기자의 제언은 이렇습니다. 북한 버릇 고치기가 교각사루까지 가서도 문제다. 교각사루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멍청한 농부가 자기 집에 참 논도 밭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는 소를 갖다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를 보니까 뿔이 좀 삐딱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뿔을 바로잡으려고 계속 뿔을 갖다가 힘주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다가 뿔이 그냥 뽑히고 말았죠. 그리고 소는 죽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터집 잡다가 대국을 거르친다는 얘기가 바로 교각사루예요. 북한 버릇 고치기가 교각사루까지 가서도 문제다. 만나서 대화를 해야 신뢰 쌓기에 접근을 뗄 수 있다. 꼭 김양근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북한에 팔아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김양근이가 부총리급이라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는 사람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국정원장을 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국내 정치나 개입하고 말이야. 댓글이나 달라고 지시하는 원성이 같은 그런 국장을 둘 겁니까? 생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김양근이 갖고 올 타이틀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남북대의 기대를 걸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고령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급할 것이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청와대 관리들의 언동은 너무 한가하다. 이거 잘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들 이산가족 없다고. 자기 친척 부치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아니라고. 급할 거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디서 욕먹어요. 돌맞습니다. 당국 회담 무산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는 양비론. 저는 사실 남한에게 거의 한 98% 있다고 봅니다. 무슨 솔직히 북한을 꼬셔가지고 대화의 테이블에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지. 무슨 격이 맞고 안 맞고. 그래 격 따지는 사람이 그래 미국에 일개 장관이 올 때는 그냥 의상대까지 해가지고 대접을 해놓고 자기가 미국 가서는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옵니까?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대접받은 거 보세요. 우리 신문들은 쪽팔려서 안 쓰긴 했지만은 정말 국격 상실입니다. 쪽팔립니다. 아마 그래서 더 격을 따진지도 모르죠. 당국 회담 무산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는 양비론을 북한에 면접을 준다고 규탄하는 것도 쏙 좁고 부당한 공론 탄압이다. 청와대가 바로 그러고 있어요. 쏙 좁고 쏙 좁은 일입니다.
부당하기에 앞서서 아주 그냥 속이 좁기가 콧대가리만 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남북 대화를 주도한다고. 아까 김영희 대기자의 중앙일보 칼럼은 그래도 좀 보수의 신문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상당한 스킬과 기교를 부린,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좀 무식하다. 무슨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러나 읽어보면은 참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청와대 참모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럴 칼럼이었다면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남북 신뢰 해치는 행동 삼가고 현실을 직시해야 읽어봅니다.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된 뒤 양쪽이 서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남북 회담 관련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듯하다. 이래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도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양쪽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회담 무산 이후 강경 발언을 계속해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양비로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화 상대인 북쪽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냉전 시대의 발상이다. 회담 무산과 관련해 남쪽 책임이 훨씬 큰데도 반성하는 낌새는 전혀 없다. 나아가 보도 내용에까지 개입하려 하는 것은 여론을 친정부, 반북 일색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를 읽힌다. 군사 정권들이나 시도하던 행태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청와대는 실무회담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개입해 회담 무산에 일조했다. 정치적 판단이 앞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나서니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강경 발언을 되풀이한다. 강경 여론을 유도해 그 속에 안주하려 한다면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청와대가 실무회담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있어요. 이러니 뭐 통일부 장관 알기를 개떡으로 알지 무슨 겁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자업자득 자처했다고 했던 얘기 바로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양비로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보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김영희 대기자의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보도, 양비로는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을 수도 있고, 박근혜가 옳다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이 다른 이유, 이게 뭡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차렷하면, 온 나라가 차렷하는 그런 나라지만은, 남한은 박근혜가 차렷한다고 해서 누가 차렷합니까? 다 뒷짐지고 그냥 먼 산 보고, 그래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이빨처럼 달고 사는 보수들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양비론을 몰고 있다고. 저 양비론도 아니에요. 사실 남한이 잘못한 겁니다. 여기도 있죠. 남쪽 책임이 훨씬 큽니다. 반성하는 김치는 전혀 없이 말이야. 양비론 보도가 북한에 면죄부를 준다? 면죄부라면 그러면 북한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죄인입니다. 북한은. 예. 전쟁을 일으킨 죄인이기도 하고요. 인민을 잘 먹이고, 경제 발전을 못 시킨 죄인이기도 하죠. 사실 죄인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중에서 시쳇말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당국자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의면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 대화를 해야 될,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간섭한다며, 그 간섭의 주체가 면죄부 이딴 소리를 한다는 게 정말 외교적인 감각이 있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생 아마추어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DDR이나 치고 있는 그런 집단인지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북쪽 태도도 문제가 많다. 어제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통일부를 괴뢰 행정부처, 핫바지로 표현하며 남쪽이 실무회담 때 악랄한 방해 책동과 고의적인 파탄 책동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북쪽 특유의 거친 수사법을 고려하더라도 섣부르고 지나치다. 또 당국 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앞서 당국 회담 제안 때의 논리와 어긋난다. 북쪽이 실무회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건 역시 신뢰를 해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상대의 모든 언행을 공격 소재로 삼으려 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북한도 보면요, 진짜 급하긴 급한가 봐요.
그리고 좀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북한의 그 상투적인 괴뢰, 책동, 파탄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한 사람들 들으면은 진짜 귀에 생소하고 이 얘들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야. 이런 말하자면은 나쁜 인상만 줍니다. 한겨레신문은 북쪽 특유의 거친 수사법이라고 했는데요. 지나칩니다. 그리고 당국회담 아이고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제안하자마자 일사천리로 가던 그 태도는 언제다 두고 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없다. 무슨 연애하다가 그야말로 바람맞은 남자나 여자처럼 이렇게 그냥 발끈하는 것도 남북 간의 남북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같은 민족이고 하나의 국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분단 국가라는 것이 외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교입니다. 외교에서 실무자들을 내팽개치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개개 맞지 않다라고 나서는 것도 꼴불견이지만은 얼씨구나 달려들었다가 바람 맞았다고 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북한도 정말 쪽팔리는 일이에요. 예.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남북 모두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공연하게 대북 관계는 급할 게 없다고 말한다. 그 배경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해묵은 북한 붕괴론이 있다. 이는 큰 착각이다. 남북 관계를 풀지 못하면 당장 개성공단은 영구 폐쇄로 가기 쉽고 한반도 관련 현안 논의를 주도할 수도 없다.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만 무난하면 남북 관계는 나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각국이 남북 관계를 대북 관계 개선의 시금석으로 삼는 경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중국도 조금씩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네, 북한은 굉장히 숙련된 저임금 노동력을 거느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막대한 내장량의 지하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의 군침을 흘리는 나라들 무시하게 많습니다. 결국은 북한을 우리가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있는 것도 북한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배부르다고 시간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사이에 북한의 지하 자원은 중국이 야금야금 먹고 또 아주 그냥 그야말로 설치류를 연상시키는 일본이 야금야금 또 먹어 들어올 겁니다. 아벤지, 지랄벤지 하는 무슨 이름도 잘 모르겠다. 일본의 수상인가 뭔가 하는 그 친구가 북한의 어마어마한 원조가 아니지 배상금인가? 대일 청구권 비슷한 거 대가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과 그리고 우리가 발끈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박근혜 정부의 방식 옳지 않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남북은 우선 서로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냉철한 판단 아래 새로운 대화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신뢰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완전 생양아치 정부는 아닐 테니까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은 그래도 최근의 형태를 보면은 걱정이 앞섭니다. 종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최민희 의원이 어제 회의록을 공개한 종편 사사, 조선, 중앙, 동아종편 그리고 매경종편 사사의 비밀 회의록이 폭로가 됐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종편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에게 한 100억 원 정도 긋자. 우리가 방통위하고 미래부를 맡을 테니까 중앙과 매경이 국회 미방위와 특위를 맡으시고 동아가 청와대 비서실과 미래수석실을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역할분담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CJ를 총체적으로 공략하자. 왜냐하면 케이블 TV에서는 CJ가 강자입니다.
뭐 TVN이라든지 바둑 TV라든지 바둑 TV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CJ를 총체적으로 공략해서 어느 수준에서 CJ가 100기를 들면 그 이후에는 각사가 사정에 맞게 개별 협상을 벌이자. 이게 돈 받아내는 건가요? 예. 예, 그 다음에 어차피 뭐 무력으로 진압해야 된다는 둥, CJ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거의 그야말로 마피아들의 모의와도 같은 그야말로 검수회의록에 버금가는 그런 식의 모의를 벌인 것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참나. 예, 여기에 대해서도 논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일단 멈추고, 예, 어제 방통위에 솜방망이 처벌에 거친 종편의 5.18 왜곡 보도라는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오늘은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종합편성 채널들에 대한 징계는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모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처분을 결정을 내렸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에 비하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처벌이다. 모든 처벌은 잘못의 정도, 사후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리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면 죄질의 엄중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과와 반성의 정도 등 모든 면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를 발견하기 힘들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보도가 얼마나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민주화 영령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는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종편들이 그 뒤 보인 모습은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지못해 사과방송을 내보냈지만 제작시간 부족이니 방송 여건 불비니 하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사과하는 신용만 냈을 뿐이다.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분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되묻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보였다. 네. 아니, 제작시간이 부족하고 방송 여건이 불비하면은 걔 듣보잡을 갖다 출연시켜가지고, 광주에 뭐 무슨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제작 시간이 부족한데, 방송 여건이 불비한데, 왜 그딴 인간들을 부르는 거야? 검증을 갖다 못했다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 그리고 참, 그야말로 길이길이 인구에 해라됐습니다만은, 그, 북한군들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되물었다는 그 적반하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그러면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채널 A가 북한 방송이다 해놓고 지랄하면은 북한 방송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 허가 취소를 내리고 싶습니다만은 허가 취소는 뭐 기간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과징금 부과인데요. 과징금 부과를 전혀 내리지 않았죠. 한번 봅시다. 그런데도 방통심의위가 과징금 부과 등 최소한의 징계 조처를 내리지 않고 경고 처분 정도에 그친 것은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지나친 종편 감싸기 탓이다. 인터넷 글 삭제 등에서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심의위가 정작 국민의 공분을 산 폐악 행위는 외면했으니 참으로 실망스럽다.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5.18 왜곡 보도를 계기로 종편들의 의무전송, 특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도 종편은 한술 더 떠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억 원이나 징수하겠다고 그러면서 CJ를 공격하자는 둥, 그냥 무력으로 진압해야 한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고 찌끄리고 자빠졌습니다. 야, 진짜 참 종편은 사회적 흉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